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오후 5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끝이 언제일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 경제가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도 생산과 수출 차질로 자금난에 빠질 상황이라며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1차 회의 때 결정한 50조 원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자금 29조 1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데 필요하면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또 채권시장에 20조 원, 증권시장에 10조 7천억 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단기 자금난 대응을 위해 17조 8천억 원을 별도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고용지원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회의 때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재난소득 지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 우선 중소 중견기업에 58조 원 규모의 대출이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채권과 어음을 사들이고 증시 안정펀드도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성민수 기자가 정부 지원 대책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나온 50조 원에 다시 50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건 기업들의 위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파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의 자금 사정까지 옥죄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중견기업도 가급적 만기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조를 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해 중소 중견기업에 58조 원 규모의 대출 또는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차 때 발표한 29조 지원을 배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한 겁니다. 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선 20조 원의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기본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조 8천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장 회사채 만기가 몰린 다음 달 초 3조 원을 먼저 투입해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단기자금 시장에 숨통을 터놓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한국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7조 원을 투입해 환매 조건부 채권, 기업어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푸는 겁니다.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도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200 등 지수 상품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일제히 8% 이상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가까이 하락하며 달러당 1249원대가 됐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정부 방역 대책 종합해보겠습니다. 문영규 기자,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는데 3,400여 곳이 적발됐다면서요? 네, 각 지자체는 어제 콜센터, 종교시설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집중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콜센터 29곳, 종교시설 1,456곳 등 총 3,482곳의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또 위반 행위 등이 심각한 454곳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시설들은 입장 시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 체크,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입니다. 정부는 1차적으로는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PC방, 노래방 등으로 대상을 넓혀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 늘고 있는데 유럽발 입국자 검역이 더 강화됐죠? 네, 어제 추가 확진자 76명 중 해외 유입이 22명으로 4명 중 1명꼴입니다. 이 중 18명이 유럽발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유럽에서 온 모든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검역을 강화했는데요. 검역의 효율성을 위해 오늘 오후 2시부터 외국인과 유증상 내국인의 경우 시설 격리 후 검사를 받고 무증상 내국인은 14일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3일 내 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첫날이었던 지난 1월엔 총 1,444명의 입국자 중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은 모두 1,203명이고 이 가운데 유증상자는 101명으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게 한 달에 8장 이내로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수도권 상황도 알아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입국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2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홍진아 기자, 해외 유입 사례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대부분 유학생이거나 업무차 미국 등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사람들입니다. 서울 중랑구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2명이 증상이 나타나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이달 21일 영국에서 귀국한 20대 여성이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작구에서도 미국에 다녀온 20대 학생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파구에서는 20대 여성이 미국에서 입국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미국에서 다니던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동구에서도 미국에서 입국할 당시 증상이 없던 20대 여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강남구에서는 미국 유학생이 이달 20일 귀국 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다녀간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오늘 하루 폐쇄됐습니다. 인천에서는 미국과 독일, 체코 등 유럽에서 입국한 4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해외 입국자들 가족까지 감염되는 2차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대부분 확진자의 경우 입국 당시에는 증세가 없어 공항 검역을 통과한 뒤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차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구에서는 영국을 다녀온 뒤 어제 확진된 환자의 동생이 감염됐고요. 강남구에서는 자가 격리 중인 60대 남성이 확진됐는데 영국 런던에 사는 딸을 방문한 아내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에서는 업무 출장으로 미국 LA를 다녀온 50대 남성과 이 남성의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서는 이달 17일 프랑스에서 온 뒤 어제 확진된 환자의 가족 3명이 오늘 새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원시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자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해외 입국자 명단을 실시간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원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이번엔 대구 경북 상황입니다. 이 지역 확진자는 지난 21일부터 계속 2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전수조사도 마무리 단계라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용 기자, 확진자가 줄고 있죠? 현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는 모두 32명입니다. 대구 31명, 경북 1명으로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시설의 전수검사가 마무리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7,699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의 완치자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구 268명, 경북 36명으로 현재까지 지역의 완치 환자는 확진자의 40.4%인 3,0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1,159명보다 1,900여 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대구 지역에는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검사가 완료됐습니다. 대구시는 검사 대상인 종사자와 노인 3만 3천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22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0.7%의 양성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821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지역 정신병원 24곳, 980여 명의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시작됐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정신병원 15곳의 검사를 마쳤고 내일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또 특정 시설과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병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경상북도의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표본 진단 검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경상북도는 현재까지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명이고 470여 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 규모는 모두 6,500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 지역 전체 가구의 62%인 64만 가구로 이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지원 계획을 알리고 접수를 시작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안심하기 아직 이르다며 신천지 관련 시설 51곳의 폐쇄와 외부인 출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력 단련장과 영화관 등에서도 다음 달 5일까지 휴업을 권고하고 영업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했는데 피해 여성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신상 공개는 성폭력 피의자로서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공개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의 주민등록 사진입니다. 이름은 조주빈, 올해로 25살 남성입니다.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조 씨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가 7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성폭력 피의자로선 첫 신상 공개 사례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부터 텔레그램에서 고액의 유료 대화방을 만들어 여성을 협박해 얻어낸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모두 74명,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입니다. 조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내일 오전 8시쯤 검찰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이때 조 씨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조 씨는 한 수도권 전문 대학에서 정보통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재학 중엔 학보사의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다만 임기 중 보직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취약계층을 돕는 NGO 단체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법무부는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서도 범죄에 가담한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주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조 3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역개발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기본소득을 다음 달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오늘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의 주민등록을 유지한 전 주민입니다.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거치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지급되며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기본소득의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책은 바로 우리 사회 공동 자산으로부터 생겨난 공동의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취득하는 기본소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여 명입니다. 수요재원 1조 3,642억 원은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등을 활용해 조성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경기도 의회가 관련 조례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마련합니다.
경기연구원은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1,235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5,629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개학을 앞두고 강화된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원이나 PC방도 한시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게 했고 학교에 대해서는 개학 전까지 전체 소독과 격리 장소 마련 등 방역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천여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이나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됩니다. 지난 21일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에 대해 한시적 운영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학원이나 PC방도 지자체별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전북에서 학원과 PC방, 노래방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고 경기도는 오늘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개학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문을 열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 내지 2m 이상 유지하는 등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필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반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벌금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학을 앞둔 학교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도 나왔습니다. 각 학교는 개학 전 학교 전체를 소독해야 하고 코로나19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 의심 증상자가 나왔을 때 별도로 관찰할 수 있는 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나눠서 등하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학 후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비해야 하고 증상이 없는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면 마스크를 1인당 2매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 758만 매, 면 마스크 2천만 매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학한 뒤에는 수업 시간에 교실 창문을 수시로 열고 학생들은 좌석 간격을 최대한 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학교 재량에 따라 급식을 개인 도시락 등으로 대체하고 식당 배식이 아닌 교실 배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가짜 마스크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 안에 키친타올을 넣어서 팔아서 1억 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보건용 KF94 마스크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마스크지만 뜯어보면 키친타월이 들어있습니다. 마스크 포장지에 키친타월 3장을 넣어 만든 가짜 마스크입니다. 키친타월을 거기 포장지에 넣게 되면 이게 밀봉이 돼 있잖아요. 만지면 마스크하고 아주 유사해요. 30대 A씨 등 일당 10명은 시흥시의 한 원룸에서 가짜 마스크 9만 8천여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마스크 유통업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가짜 마스크 한 장당 가격을 따져보면 휴지 3장을 1,300원에 판 겁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마스크를 중국에 수출하려다 정부 고시로 수출이 막히자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마스크와 마스크 포장지 인쇄용 동판을 압수했습니다. 이 같은 마스크 사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일반 마스크 10,000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한 장에 2,200원을 받고 판 30대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적 판매처에서만 마스크를 구매해달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여기서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확진 현황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국내 해외 확진 현황까지 좀 같이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037명으로 76명이 늘었습니다. 공식 집계로 사망자도 124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대구가 31명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15명, 그리고 서울에서는 4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검역 과정에서 20명이 나와서 대구에 이어서 가장 많았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이후 9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유럽 입국자 전체에 진단검사가 실시되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만 명을 넘어섰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3만 3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 수도 6천 명 이상으로 치명률이 10%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10만 명에 이르기까지는 67일이 걸렸지만 20만에서 3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인 건 다행인데 반면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죠. 네, 전날 집계보다 오늘도 사망자가 13명이 늘었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의 90% 이상으로 고령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른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사망자의 70%는 대구에서 발생했고 또 4분의 1가량은 치매 환자로 분석됐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해져도 사망자는 꾸준히 늘고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포근한 날씨 속에 봄꽃 개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지자체들은 봄꽃 축제를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인파가 몰리고 있어서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우리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기업,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돈줄이 말라가는 와중에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 브리핑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지난 3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중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100조 플러스 알파로 과감히 늘리면서 지원 대상을 중견,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하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촘촘한 자금 지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자금 수요자별 특성에 맞게 치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대책은 범국가적 위기 대응인 만큼 경제 주체별 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9일 발표한 29조 규모의 자금 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사안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하여 29조 원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조성키로 한 채권시장 안전펀드 10조 원을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10조 원을 신속하게 추가 조성하여 총 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단기 자금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에 대해서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2조 원 규모로 우량 기업어음과 전자단지사채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합하여 총 7조 원 규모가 지원됩니다. 넷째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대 금융지주와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등이 뜻을 모아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전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이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SA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대상에 주식을 추가하는 등의 효과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세제당국이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의 저력을 믿고 시장 안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하실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아빠가 출근할 땐 마스크, 어린이집 등원할 땐 마스크, 어디를 가더라도 손 소독,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 씻기. 해결사 마스크는 고마운 친구. 코로나 감염 예방, 손 소독, 손 씻기. 코로나 병균이 우리를 위협해도 사랑으로 만든 나눔의 마스크로 영원히 보라내자. 사랑과 봉사의 상징 마스크, 사랑의 운동으로 모두 함께 평화와 경제 다시 일으키자. 우리 모두 힘내요. 화이팅! 앞으로도 저희 통합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SNS로 참여해주시면 통합뉴스룸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기온을 5, 6도나 웃돌면서 날이 많이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9도, 남부지방에서는 2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날이 꽤 서늘합니다. 환절기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밤 늦게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모레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내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그밖에 서쪽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아침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이 되어서야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오후 7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